어스름한 공간에 3차원 화면에서 차가운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불완전한 공지문구가 나타났다. 그리고 습격 예정일은. 히르카는 숨을 죽였고 가슴속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제발 이번 달 안에 제발. 그는 운명적인 정보를 기다리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식은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릴 때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즉시 마지막 문구가 단호하게 나타났다. 3일 뒤. 그 공지는 귀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했다. 마치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는 스켈레톤 전사들 사이에서 히르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3일 뒤라니.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만심과 계산적인 미소가 채웠다. 그는 손안의 장치를 흘끗 보며 즐거움과 확신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지만 놀랄 일도 아니지.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히르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푸흐, 3일 뒤라니. 하하, 정말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그는 몸을 굽혀 손으로 입을 가려 기쁨으로 붉어진 얼굴에 미소를 숨겼다. 그의 거대한 골렘과 스켈레톤 군대는 주인님의 흥분을 지켜보며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어둑한 숲속에서 휘르칸이 소환한 거대한 골렘이 거대한 곰을 꽉 붙잡고 있었고 해골 전사들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죽은 조각상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휘르칸은 자신의 군대를 침울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약간 놀란 듯하면서도 자만심이 섞인 어조였다. 사흘 안에? 정말 빠르네. 다른 길드에도 정보를 퍼뜨렸으니 그들도 조바심을 내고 있겠지? 하이드라 길드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들은 메인 퀘스트 진행 속도 면에서 다른 길드들을 훨씬 능가하고 재능 있는 플레이어도 많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며 휘르칸의 입가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번졌다. 메인 퀘스트가 끝나면 내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질 거야. 사흘 안에 나의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아름다운 광경은 산산조각 났다. 하이드라 길드의 한 멤버는 고통스러운 컥 소리만 겨우 내고 쓰러졌고 헬멧은 신선한 피로 붉게 물들었다. 즉시 공중에 피처럼 차가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실패. 하이드라 길드의 모든 멤버가 전사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재현은 얼어붙은 채 경악에 찬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무수한 물음표가 머릿속을 맴돌며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나타내자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람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격분한 재현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마치 누군가와 대치하듯 앞에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렇게 일찍 시작할 거면 최소한 사전에 계획이라도 세워야지. 1시간 만에 실패할 거면 도대체 왜 한 거야? 분노는 이내 실망과 탈진으로 바뀌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내가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건가?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바닥에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빛나며 파란색 알림이 떴다. 레드불스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알림에 재현은 움찔했다. 그는 멈칫했고 문득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쳤다. 레드불스? 마타도르 셰프가 있는 곳이 아니었나? 낭만적인 금발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위대한 전사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터무니없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그의 눈에는 긴급함과 희망이 뒤섞인 빛이 번뜩였다. 설마? 혼돈으로 가득 찬 짙은 붉은색이 하늘을 물들였다. 공중에서는 푸른 수정 파편들이 떠다니다 모여들어 마치 빛의 강물이 하늘로 역류하는 것처럼 거대한 건축물을 서서히 재건하고 있었다. 높은 바위 꼭대기에선 마타도르는 말했다. 전장에 복구되고 있으니 하이드라 무리가 침입에 실패한 모양이군. 마타도르 셰프는 갈라진 땅에 사뿐히 내려서서 엄숙하게 명령을 기다리는 수많은 레드불스 단원들을 마주보았다. 마타도르의 불타는 시선이 동료들을 훑었고 그의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병사들이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는가? 저들은 하이드라단을 쓸어버릴 만큼 극도로 강한 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예비 물품도 충분치 않다.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그러나 이내 마타도르의 입가에 도전적인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으르렁거리며 온 힘을 다해 대검의 자루를 땅에 힘껏 박았다. 쾅 하는 굉음이 울리며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다. 흥분으로 번뜩이는 눈과 호전적인 미소를 띤 채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레드불스단은 여전히 이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게임 속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환호성은 전장을 뒤덮었다. 붉은 갑옷을 입은 레드불스 길드원들은 무기를 높이 들고 자부심과 열정으로 자신들의 길드 이름을 외쳤다. 제어는 생방송을 지켜보며 귀청을 찢을 듯한 함성 소리를 들었다. 그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시작하려는 건가? 아무리 레드불스 길드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 갑자기 생방송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 재현의 생각을 끊었다. 이제 이번 공격대에 함께할 동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현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가상전장 한가운데서 레드불스의 길드장 마타도르 셰브가 위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교한 갑옷 신발을 신은 한 인물이 앞으로 나와왔다. 그는 당당하게 선언했다. 썬더헌터스 길드장 뇌후 시루. 위험있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시루는 화려한 푸른색 망토를 걸치고 자랑스러운 푸른 깃발 아래 거대한 썬더헌터스 군대를 이끌고 서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재현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고 눈은 휘둥그레졌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놀라움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라고? 최서련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화려한 흰색 금태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했으며 긴 검은 머리는 휘날리고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최고 지휘관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 전에 레드불스 연합의 캠프에는 밤이 장막처럼 텐트와 요새를 뒤덮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는 바람에 펄럭이는 연합의 상징을 가진 붉은 깃발들을 비추고 있었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던 마타도르 셰브는 예기치 않은 손님에게 꽤 놀란 듯 보였다. 그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참 뜻밖이군. 천동의 여왕이 먼저 만남을 요청할 줄은 몰랐는데. 깜깜이는 캠프파이어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소박한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타도르 셰브는 팔짱을 끼고 시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우리에게 선전포고하러 온 건 아니겠지? 시루는 편안하게 뒤로 기댔고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침착했다. 물론 아니죠. 현재 우리는 동맹관계잖아요. 마타도르 셰브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럴까? 내 부하 중 한 명이 철저하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우후이는 장난기 가득한 못생긴 표정을 지었고 시로는 그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저희 인사 방식일 뿐이에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죠. 밤하늘 아래 캠프파이어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다. 시루는 위험 있는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마타도르 셰브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타락한 백작에 대해서요. 마타도르 셰브는 당황한 듯 서둘러 부인했다. 정보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당신과 게임할 시간 없어요. 시루가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저는 상위 30개 길드의 몇몇 사람들이 타락한 백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백작의 흔적조차 찾기 시작할 수 없는 당신 같은 사람마저 행동을 시작했다면 바보라도 알 거예요. 타오르는 불빛 아래 마타도르 셰브는 가볍게 웃으며 편안하게 인정했다. 당신이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군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밀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시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다. 다음 질문이죠. 마타도르는 턱에 손가락을 대고 주제를 바꾸며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하이드라 길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는 시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확신이 없군요. 그들은 실패할 거예요. 시루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단언했다. 그들은 첫 번째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던전 공략기를 서둘러 앞당겼어요. 타락백작은 첫 번째 메인 퀘스트 보스이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길드들이 먼저 시도하게 하고 정보만 수집했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얻었을 텐데요. 모닥불 주위에 공기가 응축되는 듯했다. 마타도르의 얼굴에 있던 편안함은 사라지고 그 대신 통찰력 있는 시선이 떠올랐다. 그는 시루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하이드라 길드에 대해 말하려고 여기 온 것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의 질문에 답하여 시루의 입가에 가볍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피어났다. 밤을 가르는 번개처럼 빨랐다. 시로는 마타도르 셰브 바로 옆 탁자에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는 검을 꽂았다. 그는 놀란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고 방금 전의 속도를 믿을 수 없었다. 김스는 무의식적으로 검을 뽑아 방어하려 했지만 마타도르가 그를 말렸다.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이 타락한 백작 습격에 우리 협력하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했다. 시로는 신비로운 반쪽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당신이 첫 번째 처치 대상을 확보하도록 도와드릴게요. 현실로
공중으로 돌아와 바로 옆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검날을 보자 마타도르 셰프는 완전히 설득되었다. 그는 일어서서 위풍당당한 붉은 갑옷을 입고 눈에는 숨김없는 감탄이 빛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난 그녀가 허풍만 떠는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 그녀는 자신이 말한 것을 실행할 배짱이 충분해. 혼돈의 전장 한가운데서 시루는 좌충우돌하며 그녀의 손에 들린 황금빛 무기는 치명적인 곡선을 그리며 앞길을 막는 괴물들을 쓸어버렸다. 그녀의 공격 하나하나에는 경이로운 힘이 담겨 있어 적들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마타도르 셰프는 전투를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옳았다. 공간은 갑자기 축 늘어지며 숨막히는 붉은 사악한 기운으로 뒤덮였다. 핏빛 한개 속에서 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것은 일장의 최종 보스인 암흑백작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과 오만한 미소를 지은 그는 공중에 떠 있었고 시커먼 촉수들이 살아있는 망토처럼 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웃음을 터뜨리며 경멸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크크크, 너희 같은 하찮은 쓰레기치고는 나쁘지 않군. 내가 너희의 의지를 완전히 짓밟아 주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암흑백작은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했다. 암흑 에너지가 폭발하며 셀 수 없이 귀괴하고 끔찍한 얼굴들로 변했다. 붉은 줄무늬 눈, 들쭉날쭉한 이빨, 그리고 절규하는 듯한 비명을 지르는 악마들이 절망과 극도의 공포를 싣고 미친 듯이 앞으로 돌진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연기자욱한 전장 곳곳에 절규가 울려 퍼졌다. 괴물들이 또 몰려와 한 플레이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역겨운 괴물들 사이에서 남은 플레이어들은 필사적으로 강어선을 유지하며 미약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막안에 방어선이 뚫리자 처절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주시하며 마타도르 쉐브의 투구속 굳건한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위급한 상황을 깨닫자 결단력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우리의 전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그렇다면 근처에서 시루덕 포위망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끝없이 몰려오는 괴물 무리에 그녀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쳇, 끝이 없어. 망설임 없이 마타도르 쉐브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붉은 갑옷으로 감싸인 그의 몸은 마치 괴물무리 속으로 돌진하는 유성 같았다. 그가 무기를 휘두르자 눈부신 붉은 섬광이 번뜩이며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파괴의 회오리를 일으켰다. 괴물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서 그는 혼란스러운 전투 소리를 압도하는 함성을 내질렀다. 뇌후, 내가 길을 열어주겠소. 붉은 에너지 흐름의 진앙지 한가운데에서 마타도르 셰프는 칼에 온 힘을 집중하여 성벽처럼 견고한 방어 자세를 취했다. 두 거대한 힘의 흐름이 충돌하자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아래에서 날렵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결연하게 빛나는 푸른 눈을 가진 시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 장막을 미끄러지듯 통과했고 그녀의 손에 든 검은 차가운 빛을 번뜩였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코룹트 카운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찌그러진 채 으르렁거렸다. 빌어먹을, 감히 네가! 그러나 그의 분노는 시루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죽음의 전장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유연한 몸놀림으로 맹렬한 공격을 피했다. 그녀가 검으로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리자 귀청을 찢는 금소금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파편의 빛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시로는 가볍게 몸을 뒤집어 황폐한 땅에 내려섰고 그녀 주위로 먼지와 돌멩이들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재빨리 보스에게 다가갔다. 혼란스러운 공중에서 시루의 검은 머리카락이 격렬하게 흩날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푸른 번개가 번뜩였고 이 마무리 일격에 대한 강철 같은 믿음을 담고 있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는 선언했다. 이 일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대신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암흑의 힘이 솟아오르자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피로 물든 황량한 전장에서 타락한 백작의 날카로운 촉수 같은 검은 그림자들이 시루의 몸을 잔인하게 꿰뚫었다. 그녀는 공중에 고정되었고 신선한 피가 새하얀 의상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그러다 어둠의 실들에 의해 강하게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마타도르 쉐브는 붉게 타오르는 다봇 차림으로 절망과 분노에 찬 외침을 토해냈다. 뇌후! 시루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핏자국이 얼룩졌고 그녀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시야는 온통 하얀색만 남았고 이내 모든 것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 섬광들이 공간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혼돈의 에너지 폭풍처럼 서로 엮였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시로는 계속해서 화살처럼 돌진했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치명적인 곡선을 그려냈다. 타락한 백작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어 그저 경악할 뿐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빛으로 빛나는 눈으로 시루는 모든 힘을 한 번에 결정적인 일격에 쏟아부었다. 즉시 눈부신 빛의 기둥이 땅에서 곧장 하늘로 솟아올라 백작의 몸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그의 얼굴은 소리 없는 비명 속에서 일그러졌고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이 그의 몸을 둘로 찢어밟힐 때 그의 붉어진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공격을 날린 후 시루는 부드럽게 땅에 내려섰고 그녀의 발밑 땅은 여파로 갈라졌다.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마타도르 쉐브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꼬리가 감탄하는 미소를 띠며 올라갔다. 하하, 정말이지. 아무래도 불꽃과 흙먼지로 뒤덮인 전장 한가운데 시루는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굳건히 서 있었다. 뺨에 묻은 핏자국과 붉게 물든 검은 방금 전의 치열한 전투를 증명했다. 그 강인한 모습을 보며 마타도르 셰브는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섭군. 그녀의 발치에서 타락한 백작은 사라지기 전 절망 속에서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즉시 푸른색 시스템 알림창이 나타나며 엄숙히 선포했다. 레드불스와 썬더헌터스가 타락한 백작을 물리쳤다.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일한 빛이 재현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뉴스를 읽으며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채서련이 타락한 백작을 물리쳤다고? 초기 충격은 재빨리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재현을 짜증과 차가운 결의가 뒤섞인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뭐 상관없어. 타락한 백작만 쓰러뜨리면 돼. 누가 하든 중요하지 않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둬. 왜냐하면 타락한 백작은 네가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스가 될 테니까. 그의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핏줄이 분노로 솟아났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별가루처럼 반짝이는 재 속에서 시루가 나타났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랑였고 반짝이는 금빛 갑옷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푸른 눈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담담한 표정으로 아래를 응시하며 어딘가 기다리는 듯한 기색을 띠었다. 아래에서 재현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그 위험 있는 형상과 마주쳤다. 그의 굳건한 두 눈에는 바로 나다라고 도전하는 듯 맹렬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